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선거 때만 보수파가 되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나경원의 국회 연설을 사이다 발언이라 하면서 심지어는 나다르크라 칭송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추고 돌아가는 둘째 며느리를 매일 함께 살며 병수발 들고 있는 큰 며느리보다 더 지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보수파 정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보수파 국민들의 성향을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좌파 정부와 짝짝꿍 하면서 꼴불견을 연출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좌파의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 한두 마디면 지난 세월의 망나니 짓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한 표를 헌납하는 보수 우파들이 있는 한 결코 바뀌지 않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여야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보수파 정당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 늘 나오는 것이 당대표 책임론입니다. 물론 당대표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공천을 잘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천에서 당대표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천심사위 등에 의하여 계파적 안배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천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시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던 시절이 악습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연줄이나 계파 충성도가 공천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에 경기에 패배한 감독만 교체하고 능력 없는 주전 선수들은 유지한 채 다음 번 경기에 새로운 감독만 뽑으면 승리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좌파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이합 집산과 내부 싸움으로 투쟁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주전 선수들과 그 수많았던 전투에 참여하여서 공적을 세운 인사들로 물갈이를 하면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왔는데 우파들은 널널한 지지를 받으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자세로 어차피 보수파들의 표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건 자신들이 것이라는 확신에 그저 말 잘 듣는 겉보기에만 멀쩡한 병신들로 물갈이하는 척만을 해왔기에 다음번 공천에만 눈이 어두워서 공천권자에게만 아부를 떨면서 눈치만 살피는 한심한 것들로 정당을 채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음번에도 집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자한당의 어차피 다음번 총선이 끝나면 쫓겨날 한시적 바지사장인 황교안이 야당 대표로서 빼앗긴 성을 되찾기 위하여 공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루뭉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성 밖에 천막을 치고 죽치고 앉아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줄 것이라는 망상에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황당한 행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공천은 주로 얼마나 투쟁력이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신념에 따른 망국적 행동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뻔뻔하게 자신들이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는가가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우파는 그저 겉보기에 멀쩡하고 공천권자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것이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좌파들도 겉보기에만 멀쩡한 것들도 공천을 하고는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양념 혹은 불쏘시개용으로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한심한 투쟁력 제로의 인사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로만 정당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좌파들은 뜻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분당도 하고 창당도 하고 또 때가 되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합도 하고 합당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다는 착
착각을 심어주고 있어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에 치를 떨었던 그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열린우리당의 더 지독한 변종인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 지지를 하게 만드는 뛰어난 연기를 펼치지만 우파들은 그저 한심하게 전혀 뜻받지 않는 세력들이 모여 앉아서 그저 한심하게 티격태격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8살짜리 여자아이들처럼 말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먼저 당을 깨고 나가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한심한 생각에 끝까지 버티자며 따뜻한 아랫목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서 5월 동주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서 한자리에 맴돌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실정에 다음번은 자신들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장밋빛 공상에 구멍난 배에 물 들어오는 것은 나몰라라 하면서 침몰되고 나면 잠수함이라고 우기자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운동권 세력들은 그들이 주사파였던 아니던 간에 현재에는 두 패거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친북 세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북 세력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가장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가장 큰 암덩어리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좌파 정당의 국계 새끼들은 대부분이 친북 세력에 속하며 이들은 보통 각각 자신들이 속했던 시민단체에서 뛰어난 투쟁력을 보여서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김영삼, 김대중 시절의 공천헌금 장사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민주평화당은 구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민평당 공천이 100% 당선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와 같이 가신 정치가 재현되기는 힘들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 친북 세력들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현상 유지에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노무현 시절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말하면서 그냥 매년 일정 금액 지원이나 하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짓 평화를 유지하자는 정책에서 문재인은 보다 더 확실하게 분단을 고착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하여 일국 이체제 연방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결코 북한과의 통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들의 이중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진당, 현재는 민중당을 세운 세력이 종북 세력들입니다. 주사파들 중 아직도 북한이 정통성이 있으며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도로 하여야 한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종북 친북 세력들이 주도하는 사회 시민단체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을 깨시민이라 착각들을 하고 있는 세력이 좌좀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들 단체의 지도층으로 나설 수도 없고 따라서 국회의원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좌좀 세력들이 자신들이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숙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요?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중도 세력들이나 청소년층들, 이념적 취약층을 좌점화시키는 전위대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이렇듯 좌파들은 아래에서 위로의 공천 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의 내부 투쟁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결과 일당백의 싸움꾼들이 국회에 입성하여서 황당무계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한심한 보수파 국회의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5.18 폭동 관련 논란으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어도 문재양이에게 욕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한마디에 만세를 부르면서 그런 것들도 보수파라 생각하고 기꺼이 한 표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있는 한 자유한국당은 결코 보수파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심한 자유한국당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자신은 보수파 국회의원이라 주장하면서 보수파 국민들에게 자신이 자유한국당을 개혁할 것이니 지지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실현 불가능한 일에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유한국당을 버리고 이념에 맞는 이들끼리 새로운 정당을 꾸림으로써 보수파 국민들의 염원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재 영입, 외연 확대 등을 추구할 때에는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워서 신문과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국민들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들을 위주로 섭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진실하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는가를 기준으로 인재 영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들로 정당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파 국민들의 각성입니다. 이현주라는 한심한 인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나경원이라는 사악한 자에게 열화와 같은 찬사를 보여주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보수파 정당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보수파 국민들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평상시에는 보수파 국민들이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한 것들에게는 더 이상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한당이 미워도 23%나 되는 국민들이 표를 주었기에 저들은 아직도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홍준표가 10%대 혹은 한 자리 숫자로 낙선을 했다면 자한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개수작질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다가오는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한당에서 엉뚱한 것을 내세웠는데 좌파당이 되는 것을 막아보겠노라 표를 주어서 어차피 낙선될 자한당 국회 후보가 20% 이상 30% 정도의 득표를 한다면 지금 자한당을 꿰어차고 있는 사이비 보수 우파들을 결코 제거할 수 없으며 그것은 더불어공산당을 간접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보수우파 정당이라면 당연히 1년 365일 보수우파적 이념으로 보수우파 국민들을 대변하여서 나라 발전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선거철에만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내고는 곧바로 좌파들에게 꼬랑지를 흔들면서 양당제 아닌 양당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의원 내각제를 꿈꾸며 종신의원, 세습의원을 꿈꾸고 있는 사이위 보수 우파로 가득 차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다시금 표를 빼앗겨야 하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한심하고 불행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국회의원 당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두 자리 숫자의 득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이 우뚝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에 보내는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니며 좌경화된 자유한국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일조하는 소중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거 때만 보수 우파가 되는 것들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